안녕하세요, 풀비입니다. 꼬망이를 임신하고 아기용품을 준비할 때 아기용품을 준비하는 것도 처음인데 그걸 또 미국에서 준비하려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좋은지 아이를 키우는 문화와 환경이 다른 미국에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아기들은 다 다르고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더 많이 느끼지만 저처럼 미국에서 출산을 준비하고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미국에 사는 한국 엄마가 사용한 아기용품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미국 육아용품과 한국 육아용품의 차이는 출산 가방을 준비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퇴원을 할 때까지 필요한 물건은 거의 병원에서 다 제공이 돼요. 진짜 단 한 가지 꼭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카시트예요. 보통 바구니 카시트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아줍니다. 분유, 사용할 기저귀, 옷, 속삭이, 모자, 엄청 좋은 품질의 제품들은 아니어도 일단 병원에서 다 제공해줘요. 퇴원할 때 입힐 아기 옷도 가지고 가면 좋지만 없으면 그것도 병원에서 주더라고요. 저희는 여름아기였어도 에어컨을 틀고 오니까 발까지 달린 옷을 가지고 갔는데 양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편했어요. 아기와 함께 있으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벌의 옷을 챙겨가는 걸 추천합니다. 꼬망이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기저귀 발진이 심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 대신 매번 물로 닦고 청기저귀로 톡톡 말려준 다음에 아마존에서 비판텐을 구매해서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발진이 쫙 잡히더라고요. 지금도 비판텐은 떨어지면 불안해서 큰 걸로 2개씩 꼭 쟁여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가 소변을 보는 양이 많아지니까 엉덩이 부분은 비판텐으로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트리플 페이스 크림을 발라줬는데요. 비판텐과 트리플 페이스의 컨비네이션으로 지금까지 발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 기저귀를 1층에서 갈아줄 때도 있고 2층에서 갈아줄 때도 있어서 저는 따로 기저귀 가리대를 구매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침대에서 갈아줄 때가 많았어요. 그때 방수 패드를 정말 잘 사용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신기하게 꼬망이는 기저귀를 갈 때마다 소변을 자주 봤거든요. 정말 그럴 때마다 방수 패드가 없었다면 이불 빨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물론 사용할 때마다 접었다 폈다 해야 해서 귀찮기는 하지만 자리 차지도 하지 않고 나중에 뒤집기를 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이 천으로 된 방수 패드는 잘 사용하다가 나중에 아기가 배변 훈련할 때 밤에 침대 밑에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대부분 빨래를 건조기에 돌려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저희 집에 빨래 건조대가 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먼지 붙는 것도 신경 쓰이고 한국에서 가져온 가제 수건이랑 청기저귀가 줄어드는 것도 싫어서 저희는 아기가 입는 옷이나 아기가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연 건조를 했거든요. 이렇게 지읒자처럼 생긴 빨래 건조대보다 크기가 더 컸으면 좋겠어서 검색을 하다가 일자로 쭉 뻗은 건조대를 찾아서 그걸로 구매를 했어요.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기 빨래를 한 번에 많이 말릴 수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가제 수건은 당연히 필요한 걸 아시겠지만 청기저귀도 있으면 잘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한국에서 밤부 베베 청기저귀를 사다 주셨는데요. 이걸 기저귀로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잘 사용했어요. 여름에 아기가 잠깐 낮잠 잘 때 담요로도 잘 덮어줬고요. 목욕하고 나서도 수건으로 잘 사용했어요. 물을 잘 흡수하니까 툭툭 몇 번만 쳐줘도 몸에 있는 물기가 잘 마르더라고요. 가끔 딱딱한 바닥에 눕힐 때 접어서 베개처럼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저희는 카시트에 아기를 데리고 나갔다가 아기의 똥이 새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거든요. 그럼 카시트가 더러워지는데 또 카시트를 어쨌든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카시트 위에 이 기저귀를 깔아주면 청기저귀가 얇기 때문에 안전하게 카시트를 탈 수 있고 또 새로 갈아입힌 옷이 더러워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아직도 외출할 때 청기저귀 하나는 꼭 챙겨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유축을 해서 모유를 먹여서 젖병과 젖병 소독기를 아주 초반부터 잘 사용했어요. 아벤트 젖병 스팀 소독기를 사용했고요. 따로 필터가 없고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 건조까지 돼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독기가 한 번에 젖병을 6개만 소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모유를 자주 먹는 첫 2달은 사실 하루에 2-3번 돌려야 돼서 조금 바빴는데 또 그 시기가 지나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노베베 실리콘 젖병을 사용하다가요. 꼬망이가 모유를 너무 허겁지겁 먹고 많이 흘리면서 먹어서 아기가 빨 때만 우유가 나오는 아벤트 유리 젖병을 바꿔서 사용을 했어요. 제가 속삭이를 야무지게 잘 쌀 자신이 없어서 헤일로에서 나온 스와드를 출산 전에 준비를 했었어요. 첫 3개월 동안 정말 잘 사용한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그냥 천으로 속삭이를 싸는 것보다 훨씬 속도도 빠르고요. 아기가 꽁꽁 잘 싸매져요. 다른 스와드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있는 편이기는 한데요. 꼬망이가 첫 한 달 동안 모로 반사가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스와드를 입고 있었고 3개월까지도 저녁에는 매일매일 입혀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정말 꼬망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100일 때까지 늘 함께했던 아이템 중 하나예요. 그리고 100일이 지나서도 손을 다 빼고 슬립색처럼 입혀서 재우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크기가 작아져서 더 큰 사이즈를 구매했거든요. 조금 비싸도 뽕을 뽑는 육아용품 중 하나이지 않나 생각해요. 다음은 역류방지 쿠션도 정말 잘 사용했어요. 저는 제이엔제나 역류방지 쿠션을 구매했거든요. 사실 역방쿠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30분 이상 눕히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역방쿠는 리콜이 종종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임신을 하고 육아용품을 준비할 때부터 꼭 한국에서 구매해오고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수유하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는 트름도 시키고 역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기를 세워서 안고 있다가 또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역방쿠에 눕혀놓으면 아기가 잘 개우지 않고 잠이 들어서 참 좋았어요. 제이엔제나 역방쿠는 아기가 오래 누워있어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아기가 그 위에서 잠이 들어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기가 5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요즘도 종종 수유하고 역방쿠 위에서 누워서 모비를 볼 때도 있고요. 아기 아침에 세수시켜주거나 로션 발라줄 때 이 역방쿠 위에서 눕히고 하면 좀 높이가 생겨서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속는셈 치고 샀던 기저귀 쓰레기통인데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저귀 쓰레기통이 꼭 필요한지 제가 주변에 물어봤을 때 의견이 딱 반으로 갈리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사용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아기는 소변 냄새도 안 나고 대변 냄새도 안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소변 찌릉내도 심하고 아주 안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구수한 변 냄새도 다 나더라고요. 근데 이 기저귀를 기저귀 쓰레기통에 넣으면 냄새를 막아줘서 집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요. 뭐 애기 기저귀에서 얼마나 심하게 냄새가 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 차한 봉투를 묶을 때 냄새를 맡아보면 아, 이 쓰레기통이 냄새를 잘 잡아주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쓰레기 봉투가 하나의 큰 봉투로 잘라서 사용하는 형태라서 매번 사용하기 전에 매듭을 지어줘야 하거든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는 하는데요. 육아를 하다 보면 정말 앉아서 이 매듭 하나 지을 정도의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쓰레기통이 다 차면 자동으로 포장이 되고 또 다시 새 봉투가 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유 수유를 할 때 잘 사용했던 제품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첫 한 달은 2시간에 한 번씩 깨서 수유를 하는 것보다 유축과 전 몸살이 훨씬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용해본 제품도 많았고 알려드리고 싶은 제품도 많거든요. 첫 번째는 이 란시노 테라피 팩인데요. 이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핫팩이 되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아이스팩이 되는 제품이에요. 한 박스에 2개가 들어있어요. 저는 2개는 유축하기 전에 따뜻하게 돌려서 핫팩으로 사용했고요. 2개는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유축이 끝나면 얼음 찜질을 해줄 때 아이스팩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건 단유할 때까지 정말 잘 사용했어요. 그 다음은 유축 브라예요. 저도 굳이 유축 브라까지 필요하겠어 하고 첫 2주는 유축 브라 없이 유축을 했는데요. 이 유축 브라가 없으면 유축을 하는 20분 동안 이 유축기 깔때기를 손으로 들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출산을 하고 나면 뼈가 다 늘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거 잡고 있는 손목이 너무 아프고요. 또 손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 시간 동안 멍 때리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한쪽씩밖에 유축을 못해요. 그럼 안 그래도 힘든 유축이 더 힘들어져요. 근데 이 유축 브라를 사용하면요. 브라가 깔때기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로워져서 막 움직이면서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프면 마사지도 할 수 있고 핸드폰도 볼 수 있고 아기가 울면 안아줄 수는 없어도 토닥토닥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어서 유축을 한다면 구매하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니플 버터. 이거 제가 딱 이 제품만 사용해봐서 다른 제품과 비교가 어렵긴 한데요. 저는 유축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출산할 때부터 아예 가지고 가서 유축하기 전에 발라줬거든요. 유축이 끝나면 항상 듬뿍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유축을 하루에 몇 번을 해도 유두에 상처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건 굳이 유축하기 전에 씻어낼 필요가 없지만 저는 그냥 가볍게 티슈에 물을 묻혀서 닦아준 다음 유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일회용 널싱 패드인데요. 이게 빨아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회용을 사용했어요. 패드가 얇은데 흡수도 잘 되고 무엇보다 패드가 뭉치지 않아서 장시간 차고 있어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패드가 평평하게 펴지는 게 아니라 가슴을 감싸주는 디자인이라서 착용했을 때 티가 덜 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고 3주쯤이 지나니까 얼굴에 오톨도톨 뭔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얼굴이 뻘개지면서 끝이 노랗게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물어보니까 아기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습에 신경을 써주라고 하셔서 몽디에스 수딩젤을 사서 2시간마다 한 번씩 발라줬거든요. 그랬더니 열감이 내려가고 많이 진정이 되었어요. 이 수딩젤이 좋아서 몽디에스에서 나온 아토 로션을 사서 얼굴에 발라줬는데 그것도 가볍고 흡수도 잘 돼서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디로션은 세라비 로션을 사용하다가 수분감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수분 크림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이 튜브형으로 나와서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기를 케어하는 게 손에 안 익었는데 튜브를 짜고 내려놓고 크림 발라주고 또 다시 튜브를 들어서 짜고 육아할 때 펌프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사용한 다음에는 베이비 도브 로션으로 바꿨는데 그래도 가끔 건조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터비토드의 올 오버 오인먼트를 발라주면 건조함이 싹 잡혀서 좋았어요. 이 올 오버 오인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뻑뻑하거든요. 근데 하나 사두면 몸이나 얼굴에 로션 전체를 발라주고 건조한 부분만 톡톡톡톡 발라주면 얼굴에 뭐가 올라왔을 때 뭐 땀띠 생겼을 때 잘 잡아줘서 괜찮더라고요. 드라이 티슈는 아침에 아기 얼굴을 닦아줄 때 있으면 편하고요. 이게 두께가 있어서 한번 사용하고 버리기가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랑 손 싹 닦고 타이니 모빌 위에 얹어 놓았다가 나중에 알집 매트나 식탁 닦을 때 재사용해요. 입안 청소하는 휴지도 있으면 정말 잘 사용해요.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에서 봤는데요. 유치가 나기 전에도 세균이 혀의 주름이나 잇몸에 살 수 있어서 구강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어서 저녁에 막수하고 딱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정말 잘 사용한 게 스마트 전구예요. 사실 아기들은 빛을 완전히 차단해야지 잘 잔다고 하는데요. 초보 엄마라서 그런지 작은 소리가 나도 아기 상태를 자꾸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특히 첫 한 달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완전히 끄고 자는 것보다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의 불빛이 은은하게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했는데 엄마가 우엉님 영상을 보시고 보라색처럼 색깔이 밝은 색이 아니라 어두운 색의 전구를 사용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구매한 게 이 스마트 전구예요. 색깔도 제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밝기도 조절할 수 있어서 어두운 보라색이나 약간 누런색 그리고 밝기를 완전히 줄이면 자는 데 거의 방해가 되지는 않지만 바로 아기가 보이는 은은한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출산 전에 크립을 준비했어요. 크립은 베이비레토의 허슨 모델을 구입했고요. 매트리스는 뉴튼에서 나오는 브리더블 매트리스를 구입했거든요. 이 매트리스는 일반 매트리스와 다르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서 아기가 자다가 혹시 코를 박아도 질식 위험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매트리스 자체도 굉장히 쉽게 세척할 수 있어요. 저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크립에서 잘 줄 알았는데 아기마다 역시 다르겠지만 꼬망이는 잠이 힘든 아기였어요. 계속 토닥토닥을 해줘야 자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크립에서 재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하자마자는 바닥에서 요를 깔고 생활하다가 침대 옆에 붙어서 사용하는 베지넷을 사서 거기다가 재웠어요. 그리고 100일이 조금 지나고 나서 잠을 자는 시간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크립에서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베이비레토에서 크립을 구매할 때 같은 라인의 서랍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참 예뻐요. 예쁜데 이 서랍이 끝까지 나오지 않고 또 크기에 비해 뭔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느낌이 들어요. 임신을 하고 육아용품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제품이 유모차였어요. 이게 가격도 비싸고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이 텀도 많고 그래서 주변에 물어봐도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뭔가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미국의 보편적인 어파 베이비와 그 다음 좀 많이 보이는 뉴나 제품을 고민을 했는데요. 이 뉴나 피파 RX와 믹스 넥스트 유모차를 번들로 구매했어요. 직접 가서 유모차
유모차를 접었다 폈다 하고 들어보니까 어파 베이비하고는 무게 차이도 꽤 나고 확실히 류나가 접고 펴기가 쉬웠어요. 원래는 카시트를 류나 피파 라이트를 구매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직접 가서 이 류나 피파 라이트와 피파 RX에 3kg 아기 모형을 넣고 들어보니까 남편이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번들로 사면 조금 더 저렴하니까 피파 RX를 구입했습니다. 바구니 카시트는 베이스가 있어서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외출을 하면 유모차 의자는 잘 가지고 다니지 않고 유모차에 카시트를 장착해서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기가 한 50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날씨가 좋은 날은 유모차를 태워서 동네를 슝 한 바퀴 도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모차를 거의 매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가 조금 비싸지만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기 하나를 맞이하기 위해 정말 준비할 것이 많다는 걸 새삼 다시 느끼네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영상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그럼 또 봐요.